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011년에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새 청원 참여 인원이 23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선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 중절 시술 건수는 1만 800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80%인 29개국이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며 외국 실태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2011년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8년 만인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낸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당한 부선. YTN 백민석입니다. 다시 할게요. 네. 아나운서들이 대단해.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지난번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으로 인사드리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게시 이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란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처벌됩니다. 임신중절을 행한 여성은 물론 그것을 시술한 의사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후 아주 예외적 조건에 한해서 임신중절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서 임신중절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입법 청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정부가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낙태 예외 조항에 본인 동의 사유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과 우생학적 유전적 사유를 삭제하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대 합헌이 4대4로 팽팽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찬반 진영의 주장이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합헌 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 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신 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 자료가 2010년 자료입니다.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 중절 시술 건수는 1만 800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이 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 중절 사유는 원치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혼이라서, 그리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어서 등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임신 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 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소는 연 10여 건 정도입니다. 처벌은 더욱 희소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입니다. 임신 중절 시술로 인해서 생명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OECD 35개국 중에 본인 요청에 의해서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가입니다.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요청에 의해서 중절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12주 이내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국은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 시술까지 2일에서 8일까지 숙려 기간을 두어서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학자 김승섭 고려대 교수에 따르게 되면 2006년 세계보건기구 연구를 인용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그중 6만 8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를 다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3가지 경우 현재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3차례에 걸쳐서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습니다.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러한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지시한 바처럼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적극적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입양 문화의 활성화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의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비혼이건 경제적 취약청이건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후 아주 예외적 조건에 한해서 임신중절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서 임신중절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입법 청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정부가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낙태 예외 조항에 본인 동의 사유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낸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당한 부산 YTN 백민석입니다. 다시 할게요. 네. 아나운서들이 대단해.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지난번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으로 인사드리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개시 이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란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처벌됩니다.
임신 중절을 행한 여성은 물론 그것을 시술한 의사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1973년 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 중절 시술 건수는 1만 800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80%인 29개국이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며 외국 실태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2011년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8년 만인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011년에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새 청원 참여 인원이 23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선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